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리 탈출 프로젝트 또 오건영. 근데 여기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금리가 올라왔을 때 돈을 찍어가지고 금리를 잡아 누른다고 했죠. 네. 돈을 찍어서 돈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돈이 넘치니까 금리가 내려오겠죠. 네. 중앙은행이 돈을 찍을 때는요, 돈을 마음대로 찍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분한테 일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 샐러리를 드려야 되잖아요. 아니 알바비를 주셔야죠. 딱 그랬더니 제가 이 종이에다가 10,000원 써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주먹 날아오죠. 짜증나서.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 10,000원은 공신력이 없어서 그래요. 중앙은행이든지 어디든지 화폐를 찍을 때는 공신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신력을 늘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했던 게 담보물이 있어야 돼요. 담보물. 그래서 옛날에는 금을 담보로 해서만 돈을 찍었어요. 그게 금본위 화폐제죠. 오랜 옛날에. 근데 지금은 뭘 담보로 해서 찍냐면 국가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돈을 찍어요. 그럼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요 느낌 한번 딱 받아보세요. 또 오건영. 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100년 국채 어때요? 요즘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한 10년 전에 그 유럽 재정위기 같은 거 보니까 이건 조금 느낌이 이제 이런 느낌이 들죠. 조금씩 투자하기가 꺼려지죠. 네. 자, 그러면 말씀을 바꿔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7일짜리 한국 국채. 어때요? 7일 후에 한국이 절대 그런 일 없죠. 네네. 위험하지가 않죠. 누구도 다 공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은요, 초단기 국채를 담보로만 돈을 찍어요. 그럼 그 화폐가 공신력이 높겠죠.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는요, 7일짜리 금리만을 얘기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이제 페더럴 리저브라고 해서 페드라고 하거든요. 중앙은행을. 걔네는 1일짜리 금리를 담보로 해서 돈을 찍어요. 자, 그러면 기준금리는 초단기 국채금리고 중앙은행이 통제를 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시장금리는 뭐냐면 이 기준금리를 제외한 모든 게 시장금리예요. 시장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네. 얘는 기준금리를 동결했거든요. 중앙은행은. 네네. 근데 시장금리는 왜 이렇게 올랐을까라고 생각하면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합니다.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면 재정 지출이라는 거를 늘려야겠죠. 네.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면은 이제 그 세금 냈던 것들을 재정으로 돌려받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경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정부도 재정 지출을 하려면 정부도 돈이 있어야 되죠. 네. 그 돈을 그럼 정부는 어떻게 조달하냐면 증세를 해서 받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하고 B인데, 자,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경기가 안 좋죠. 네. 경기가 안 좋은데 증세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감세를 하기 위해서 증세를 한다 이거잖아요. 돈을 들이기 위해서 돈을 뺏는다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증세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정부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까요?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국채 발행을 조금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시장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아니라 국가라는 플레이어가 나와가지고 꽤 많은 자금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국가가 꽤 많은 자금을 갖다 국채를 발행해서 확 빨아들여요. 자, 그러면 요 앞에 돈이 한 100억 있다고 해볼게요. 이 100억의 돈을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 써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딱 나서가지고 국채를 확 발행합니다. 근데 100억을 갖다 제가 싹 빨아들여 가요. 여기 국채 한 장 달랑 남아있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돈 빌릴 데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죠? 돈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되죠? 뛰죠.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국가가 자금 수요를 크게 늘린 거잖아요. 수요가 늘어나면 자금의 값인 금리가 뛰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시장 금리가 뛰는 효과가 이유가 정부의 재정 지출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또 오건영. 여기서 한 뎁스만 더 들어갈게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채 발행이 늘죠. 네. 국채 발행이 늘면 금리가 뛰겠죠. 네. 그러면 금리가 뛰면 개인들의 민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겠죠. 자, 하나 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면 민간이 방긋 웃겠죠. 그죠?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니까 돈 받아가지고 방긋 웃는데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근데 웃으면서 울잖아요. 그럼 두 개 같이 겹치죠. 네. 두 개가 겹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재정 지출의 효과가 희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구축 효과라고 하거든요. 구축 효과가 뭐 이렇게 쌓는다 이게 아니라 내쫓는다는 거예요. 정부가 자금을 쭉 빨아들이면서 민간의 투자를 갖다가 내쫓아 버리는 구축 효과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이해가 된다면 이 기사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줄부터 국채 공급이 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해 시장 금리가 치솟는다. 지난 시간에 금리가 뛰면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얘기 해드렸죠.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0.5%로 낮춘 한은이 기준 금리는 지금 0.5%예요. 근데 이 같은 구축 효과죠. 를 차단하기 위해 국채 매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얘기는 빼세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같은 구축 효과는 최근에도 포착됐다. 구축 효과가 나타나면 금리가 일반적으로 뛴다고 말씀드렸죠. 옆에 보시면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0.01% 올랐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8월 5일 0.795%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직후 오름세를 이어간다고 나오죠. 그리고 10년 금리 나오죠. 국채 10년물 금리도 지난 17일 연 1.732%로 1월 20일 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래서 구축 효과 때문에 금리가 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예요. 계단처럼 돼 있죠. 직선처럼 나오죠. 어떻게 그래프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 시장에서 치고받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묻고 있는, 규제하고 있는 금리죠. 규제 가격이에요. 자, 3년짜리 금리 오르고 10년짜리 금리 확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근데 굴곡이 보이죠? 느낌이 오세요? 이게 이제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뛰는 게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축 효과다. 예, 그렇게 정리해 드린 거예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차트를 하나 더 보시면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미국 10년 금리 이게 뛰는 모습이 나오죠. 미국도 최근에 보면 재정 지출 늘린다고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기준금리하고 이 시장금리의 차이가 이제 이런 데 있다라는 점은 이제 오늘 통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오건영.